문제들이 다 쉬워가지고 금방금방 풀 거예요. 자, 볼까요? fx 위에서의 접선이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물론 그냥 미분해가지고 3분의 8 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를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게 있잖아. 뭐? 고마워? 졸라 고맙다? 삼각함수 합성. 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만 적응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얘는 사인 함수 합성하든 코사인 함수 합성하든 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인 x에 어떤 상수 곱해져 있고 코사인 x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합성은 언제만 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가 일치할 때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치할 때만 하는 거니까 요거 잘 보시고,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것은 덧셈 정리로 전개한 연산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정리의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합성을 사인으로 할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사인으로 합성을 한다고 하면 사인 어떤 각 더하기 어떤 각을 전개했던가, 사인 어떤 각 빼기 어떤 각을 전개했던가 둘 중 하나인데, 어차피 더하기나 빼기나 각의 부호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기억납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정도야? 신각쓴데? 자, 일단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래요. 요거는 이제 개념도 참조하시고 지금 이제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걸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의 덧셈 정리로 해석을 하려면 얘가 뭐여야 돼요? 코사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얘가 뭐여야 돼요? 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저 아이들을 함부로 사인이나 코사인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아이가 같은 각이 코사인과 사인이라면 제곱해서 합이 얼마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A, B는 자유로운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해서 합이 1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제곱해서 합이 1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묶죠. 몇 점 됐어? 이 앞에 학원 있었어? 자, 그리고 sin x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 순서를 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x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B. 자,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나면 이제 얘를 진짜 코사인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 코사인 알파, 무슨 각인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를 사인 알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제곱해서 합이 진짜 1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연산한 결과일 것인가?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상수배니까 사인 x 더하기 알파를 연산한 결과이다 라는 얘기였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인 x 더하기 알파니까 사인 x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알파, 이렇게 그냥 거꾸로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예. 오, 나 너 왜 시작부터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여기를 잠을 못 잤어? 일어서 들어도 돼. 좀 들어봐. 알지? 왜냐면 지금 다들 많이 까먹은 상태 애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다 채워가지고 제 생각 2주차 3주차 정도 되면 이제 정상적인 진도가 나갈 텐데,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본인만 회복이 안 되면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서서라도 좀 듣고, 아니면 불편하면 얼음물에 떠서 훌쩍훌쩍 마시면서 듣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니까 이거 외우는 개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코사인으로 합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쌤말 무슨 말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를 뭘로 봐야 되냐면 위에다 쓸까? 사인 베타 뭐 이런 걸 봐야 돼요. 얘를 뭘로 봐야 되냐면 코사인 베타 뭐 이런 걸 봐야 되죠. 왜냐면 코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어야 되고 사인과 사인이 곱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얘는 이걸 이용하시는 게 더하기를 기본으로 하려면 이걸 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왜냐면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더하기라고 볼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단, 저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각이기 때문에 저 각에 대한 정보를 쓰셔야 되거든요. 교육과정 내에서는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옆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무엇이고 사인 알파가 무엇인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졸라 불편해 쓰기 싫어 자꾸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생략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자꾸 틀려요. 그걸 모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다. 이거 기억나지? 이때 이걸 뭘 하지 말라고? 부호 연산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a가 마3이었고 b가 2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쓰시라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쓰냐면 그러면 x좌표가 음이고 y좌표가 양이기 때문에 알파가 2, 4분면 각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보고. 근데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그 마이너스가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부호 연산을 안 하면 사인과 코사인을 변기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수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알겠죠? 편리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탄젠트가 뭐가 되겠냐면 b분의 a가 되겠죠. 이해되니 안 되니 친구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수학적 의미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얘랑 얘 역수관계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거예요. 이게 불편하면 그냥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할게요. 이게 불편하면 그냥 2분의 파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베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 수 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 어떤 예각을 더했다라고 간주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을 보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위원에서 각도를 돌려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든 사실 똑같은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합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탄젠트가 뭐냐 이딴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전개돼 있구나. 인수분해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유사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사인으로도 좀 합성을 해보고 코사인으로도 좀 합성을 해보고 해봐. 알았지? 여기서는 사인으로 해볼게. 자 이걸 fx라고 하면 일단은 얘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묶어요. 그거는 제곱해서 1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9하고 3이니까 2루트 3 앞에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2루트 3분의 루트 3이 된 거고 얘는 2루트 3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2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으로 합성한다고 하면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 x 더하기 알파라고 적은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3이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얘가 그냥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알파가 뭐예요?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다 옆에 써놓고 이거 3분의 파이네? 이거 알면 쪼렙이야. 알겠지? 그냥 탄젠트 딱 생각해보고 이거 특수각인데?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합성 연산은 틀리기도 어려운 게 그냥 덧셈 연기를 정리로 전개를 해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영원히 이 짓을 해야 되는 아니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안 틀려.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겠니?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합성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근데 합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자, 이제 내 입장에서 fx가 2루트 3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었기 때문에 미분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 f'이 3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접선은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x좌표는 y에 0 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굳이 답을 내진 않겠고요. 편하죠? 근데 잘 생각해봐.
대부분 학생이 이런 선택을 해. 이걸 봤어. 알겠지? 그러면 합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합성이 잘 기억이 안 나. 에이 씨발 각자 미분은 답은 똑같으니까 그냥 각자 미분하자. 자꾸 이런 선택을 하니까 합성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떻게든 이거 합성해서 미분을 해야겠다 라고 자꾸 써야 기억이 나지. 선생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사용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뭐 똑똑해서 기억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계속 사용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사 가서 누가 주소 물어보면 존나 버벅거리잖아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주소를 물어보면 빛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뭔가 효과적으로 내가 잘 기억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743 2의 x의 세제곱 위의 점. 자, 얘는 이제 직선만 잘 구하면 사실 답은 될 텐데 질문한 이유는 미분을 뭘 틀렸나 봐요. 근데 미분을 틀린 이유가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y는 g-circle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수학2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g'(fx) 곱하기 f'x, 그래서 앞에 걸 겉미분, 뒤에 걸 속미분 이따위로 부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여기 찍은 프라임하고 여기 찍은 프라임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일하지만 여기 찍은 프라임은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라이프니츠의 미분교로 써보면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찍힌 프라임은 일단 f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누구를? g의 fx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찍힌 프라임은 fx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하면 된단다. 그래서 저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순차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에 있는 걸 안쪽에 있는 걸 하나의 변수로 보고 미분한 다음에 또 안쪽에 있는 걸 또 그 안쪽에 있는 걸 또 하나의 변수로 보고 미분한 다음에 또 그 안쪽에 있는 걸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뭐 세 개 합성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요걸 적용해 보면 얘를 미분할 때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 즉 x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2x제곱은 미분해봐야 2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에 대한 미분이에요? x의 세제곱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돼요? x의 세제곱을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것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3x의 제곱을 곱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겉과 속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라이프니츠 미분기호대로 내가 지금 얘를 무엇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얘를 이제 뭘 해야 한다, 이런 순차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꼭 실수를 한단 말이야. 합성함수 미분 하나를 놓쳐가지고. 그러면 거기 연산 하나 딱 틀리게 되면 그 이후로 모든 풀이가 다 틀리잖아요. 되게 복잡한 연산을 하고 났는데 객관식상지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안 틀리려면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 미분했고 그럼 무엇에 대해 이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여기에다 x에 그냥 1만 넣어주시면 3, 2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접선은 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이니까 절대값 하니까 2죠. x절편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3분의 2인가요? 예. 그래서 3분의 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이렇게 문제 하나 나올 때마다 개념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알겠어? 그냥 잘 들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다만 이제 문제에서 놓쳐진 부분들은 개념틀 보고 조금 보세요. 알겠죠? 예, 그럼 돼. 그리고 특히나 고2들은 이 미적분을 좀 열심히 하시면 수학도 내신할 때 진짜 크게 도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도가 아무리 복잡해봐야 미적분보다는 훨씬 덜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애당초에 미적분을 생각하면서 두뇌가 생각하는 영역 자체가 확장이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학툴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져요. 어떤 연관관계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똑같이 미적분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연관관계 때문에 수학툴을 잘한다기보다는 이미 더 복잡한 걸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좀 덜 복잡해 보여. 이런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y는 2의 2x제곱 더하기 sin x. 이게 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미분만 잘 하시면 돼요. 합성하면서 미분 잘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y 프라임은 얘 미분할 때 얘 한 문자로 보고 2의 2x라고 쓰시면 이건 2x에 대한 미분이니까 미분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럼 2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서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sin x를 x에 대해 미분해서 cosine x가 되는 거죠. sin x 미분하면 cosine x, cosine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이런 거는 이제 개념 노트만 보시면 금방 정리되니까. 자, 여기다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접선은 y는 3x 더하기 1이네요. 나머지는 원방이잖아요. 3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일반형을 고치고 원의 중심인 3,0과 접할 때니까 거리를 재보면 그것이 반지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루트 10분의 10이네요. 그럼 그냥 루트 10이니까 답은 10이 되겠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치고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거리를 재고자 하는 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값의 절대값을 분절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치고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해 놓고 거리를 재고자 하는 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값의 절대값을 분자에 놓으시면 거리가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7. 두 곡선의 교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러니까 이미 교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y좌표를 여기 대입한 거나 저기 대입한 거나 똑같다. 맞아요? 두 번째, 각각을 미분해서 x좌표에 또 t를 대입하면 둘이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일단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좌표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k2의 t제곱 마이너스 2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일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둘 다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실 x도 문자고 t도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수학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긴 힘든데 또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건 귀찮으니까 얘를 t에 대해 미분을 해 그냥. 그러면 저 위에 걸 x에 대해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 그래서 그냥 k2의 t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그러면 얘를 x에 대해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2t-3이 되는 거죠. 둘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겁니다. 물론 어디 가서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x에 대해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거예요. 그걸 존나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원칙은 그거니까. 예. 그렇고요. 왜냐면 여기서 t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k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양수 k값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t는 숫자란 말이에요. 상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2t-3분의 마이너스 1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과 같다. 이거 0에서 3차 방정식 풀어내시면 되죠. 3차 방정식 안 풀게요. t가 1 나옵니다. t가 1 나오니까 1 집어넣어서 k 계산하시면 k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요.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 되겠죠? 근데 보통 미적 부분에서 저런 점의 좌표를 주면 분수인 경우도 드뭅니다. 보통 자연수야. 한 1, 2 정도 찔러보다가 인수분해하는 걸 추천해. 알았어? 찔러보면 얻어 걸린다고. 그럼 안 해도 되니까. 예. 자, 748 볼게요. 자, 요런 형태의 함수는 출제자의 언어일 뿐입니다. 얘는 사실상 y는 ln x 더하기 1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죠. 도라이예요. 왜 이렇게 써놔요 선생님? 그러면 얘들이 이걸 미분을 어려워하거든. 어려울 것도 사실 없어요. 저 상태로 미분을 한다고 하면 y'은 2x분의 1이라고 쓰면 2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2를 곱해서 x분의 1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
Y'은 그냥 X분의 1이니까 저 상태가 아이들이 훨씬 실수를 덜해요. 이 상태는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그걸 이용해 점수를 뺏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저걸 2x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별로다.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써놨지? ln x 더하기 1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별로입니다. 미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그러면 P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잠깐만,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네요. 예, 법선이에요. 예.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y절편을 구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 법선을 잘 생각해보면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p가 있는 거지. t, ln t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얘가 이 법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 점의 y절표가 알고 싶을 뿐이잖아. 맞아요. 근데 너는 여기의 길이를 알아.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t야, t.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t니까 여기의 길이는 뭐여야 되지? t의 제곱이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 그런 거 같지? 근데 여기 그냥 t 기울기 이용하셔도 돼요. 1대 t 대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의 길이는 t 곱하기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길어 보이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 직선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PQ의 길이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PQ의 길이는 t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 구하시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극한이 1이죠. t 하나 약분되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에 의해서.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선을 쓰고 나서 절편 구해서 거리 재면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선분 PQ의 길이만 알면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3번 fx가 sin x 더하기 cosine x입니다. 자, 오늘 배운 효과가 있을까? 준우 불러봐. 나 지금 합성해서 문제 풀고 싶어. 이 새끼야, sin x 앞에 1 있고 cosine x 앞에 1 있으니까 두 개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조건을 묶으리지. 루트 2로 묶어. 한 번만 더 해줄게. 루트 2로 묶으면 sin x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cosine x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니까? 이게 덧셈 정리를 전개하는 식이라고 하면 sin x 더하기 무슨 각? 4분의 파이 아니야? 그래야 sin 이거 그냥 눈에 보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손으로 썼는데 이거 손으로 안 쓰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안 쓰고 생각할 수 있지? 그냥 묶어낸 식이니까 그냥 생각하면 딱 보여요. 4분의 파이다. 아, 너는 sin x 더하기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f'x를 치면 루트 2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돼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이 45도다. x축의 양의 방향이 여기고요. 여기 각도가 45도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가 1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탄젠트 값이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x 더하기 4분의 파이의 범위는 4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이거를 통분해가지고 4분의 9파이까지 이렇게 한 놈들은 좀 생각이 없는 놈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이런 얘기잖아요. 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여기에서 스타트해서 한 바퀴 돌면 된다. 그냥 이런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코사인은 x좌표니까 x좌표가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잖아, 여긴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4분의 7파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이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그냥 4분의 7파이입니다.
그럼 x는 그냥 2분의 3파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의 x좌표가 뭐라는 얘기예요? 2분의 3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y좌표는 fx에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3파이에 대입하는 건 사실상 여기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합니다. 둘이 똑같은 식이잖아. 밑에 꾸역꾸역 대입하지 말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야, 여기서 x좌표는 바로 쓸 수 있겠냐? (2분의 3파이) 더하기 1이야. 직선 안 써도 알아. 왜냐면 x축 여기 있잖아. 근데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점이 2분의 3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니? 그러면 너네 지금 여기 x좌표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y좌표 1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x좌표 1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x좌표 1만 증가시키면 x좌표이 되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을 굳이 써가지고 y에 0 내서 답을 내는 애들도 있겠지만 기울기를 잘 쓰시면 직선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써도 다 나옵니다. 원하는 점의 위치 다 계산돼요. 기울기만 이용해서. 한 점만 알고 있으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 우리가 동일한 현상을 계속 반복하잖아. 그럼 뇌가 썩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이라도 뭐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야 돼. 그래야 뇌가 항상 프레시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75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ln x의 제곱. 얘도 이렇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애예요. 이거 2ln x라고 써도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적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2ln 절대값 x가 되죠. 근데 x의 양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2ln x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굳이 지금 저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튼 그러하다. 삼각형 PQR의 넓이가 최대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은 상수 컴마 상수고 이 점도 상수 컴마 상수죠. 그러니까 PQ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R이 여기에서 최대한 멀어지면 그때가 최대죠. 그때 언제예요? 이렇게 평행하고 이 평행한 접선의 점이 R일 때가 최대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델타 PQ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델타 PQ는 얼마죠? 2-1분의 2인가요? 그 다음에 Y'은 X분의 2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X분의 2가 이게 되는 X가 필요할 뿐이죠. 맞아요? 아니 친구들? 2-1분의 2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써놨네, 그지? 예. 그럼 X는 2-1이잖아요? 이게 말하는 T예요, T. 이해하시겠죠? 수학수랑 겹치는 부분 매우 많죠? 매우 많아요. 제가 문제 풀이 하면 기억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미적분의 지식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연산의 규칙들이 기억이 나면서 할만해질 거예요. 보통 이거 까먹은 것 같은데? 저거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지 미분이 뭐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 무슨 말 이해하겠니? 넘어가 되겠니? 757 점 1,0에서 y는 x2의 x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제 이건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죠? 1,0에서 끊는 거니까.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으면 여기서는 두 접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t의 값은 2개를 갖겠죠. 그죠? 점을 먼저 잡아볼게요. 얘는 t, t2의 t예요.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냐면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요. 즉 미분에서 t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먼저 써보면 t-1분의 t2의 t예요.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하는 거나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건 미분 과정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y는 x2의 x 이런 시리즈. 그러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이 지수함수 2의 x제곱이나 혹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어제도 제가 개념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미분을 그냥 암산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고비미분 이용하시면 처음에 얘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엔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하는 건데 2x제곱 미분해도 딱히 변화가 없는 애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만 1 더하면 미분이 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t 플러스 1 2의 t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난립니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접점의 x 좌표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사실상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을 t1, t2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t1 더하기 1 곱하기 2의 t1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는 t2 더하기 1 곱하기 2의 t2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 t 플러스 1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근의 의미를 이용하시면 그죠? t1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네요. 얘도 t2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t1, t2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t1 더하기 t2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그냥 근과 계산관계 이용하시면 곱은 마이너스 1 쓰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1제곱이라서 그냥 2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9 그림과 같이 a가 0,-1이고 y는 x의 nx의 근접선의 접점을 b 근데 뭐 이렇게 해냈지? 이상하지 그지? 그냥 봐도 b가 1, 미안해 그런 느낌인데? 아니 계산해봐야죠 사실은. 졸라 1,0인가 생겼다 그지? 예. 이게 그림이 너무 비율이 잘 맞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접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도 딱히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림은 x축에 있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저거 미분해보면 ln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을 t, t, lnt라고 잡으면 마찬가지예요. 이 a 0,-1까지 기울기를 재는 거죠. 예, 그러면 t분의 t, lnt 더하기 1인데 얘가 lnt 더하기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t 양쪽에 곱하시면 t, lnt는 더하기 1은 t, lnt 더하기 t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t가 1 나와요. 1,0이죠. 1 넣으시면 0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c도 구해야 되냐? c 안 구해도 되는데 그냥 0,1이지. 왜냐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겠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법선을 구해서 구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넓이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졸린다고? 졸린다고? 졸리면 안 돼. 야, 선생님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왜 졸려? 세특선을 잘못 못 쳤어? 안 돼, 졸면 안 돼. 내가 10분 뒤에 쉬는 시간 주고 좀만 참아봐. 쉬는 시간 잠깐 자게 해, 알았지? 자, 원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큰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하자.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왜 물어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점에서 긋는 접선이니까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뭐냐면 계산 나중에 하시고 항상
이 문제 뭔 소리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예. 그럼 2의 3x제곱은 이렇게 갈 거고 lnx는 뭐 이렇게 갈 건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이때 이 각의 탄젠트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각의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각의 탄젠트와 이 각의 탄젠트 이용해서, 즉 탄젠트의 덧셈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탄젠트가 필요하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그걸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가지고 둘이 빼야지 라는 것까지가 문제풀이의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다 푼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봅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3, 2의 3x예요. 접점을 t, 2의 3t라고 하면 이건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셔도 됩니다. 원점과의 기울기 재면 t분의 2의 3t고 이게 3, 2의 3t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t는 3분의 1이군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 2예요. 두 번째 y'은 x분의 1이죠. 얘 접점은 s, ln,s라고 잡을게요. 서술형 답안 작성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다 t를 써놓고 여기다 t를 또 쓰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를 사용하면 동일한 x좌표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거 알았죠? 네. 그래서 얘는 기울기 재보면 s분의 ln s고요. 원점과의 기울기 재는 거니까 이게 s분의 1이어서 s가 2네요. 그러면 델타 2는 얼마냐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됐지? 얘를 아까 말했던 탄젠트 알파라고 보고 얘를 탄젠트 베타라고 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공식 기억납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좀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에요. 위에는 3,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3, 2 마이너스 4,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앞에 있는 덧셈정리나 이런 거랑 결합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문제에서 물어봐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생각이 나는 거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3 원점에서 여기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사실상 이 오직 하나의 접선을 오직 하나의 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학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토에서도 이걸 오직 하나의 접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적으로는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냐면 이중 접선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접선이 있게 되면 접선은 오직 여기 원점이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직 하나의 접선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뭐 이렇게 발산시켜버리 아니 근데 접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없다고 쳐도 되잖아요. 곡선이 뭐 정의역 제한을 걸어서 이거밖에 없었다고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다른 접선을 못 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알았지? 곡선의 모양 내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동일한 접선이 두 개의 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오직 하나의 접점을 해석하는 건 명백히 틀린 말이긴 해요. 틀린 말이긴 한데 이중 접선을 가지려면 뭐 변곡점 두 개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또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묻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물어봐. 이미 애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중 접선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풀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애당초에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계산통에서 방정식의 실근, 그래서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를 동일시하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고, 나중에 애들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다룰 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다른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밑에다가 단 이중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해봐야 큰 도움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의 접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쭉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면 안 됐구나, 그거 나중에 깨달아요. 괜찮아요. 그때 깨달으면 되니까 괜찮다. 자, 그래서 접점을 t, t 플러스 a 2의 마이너스 t 제곱. 준우 가서 물 한 잔만 떠올까? 좀 움직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 얘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앞에 걸 미분하면 1이죠. 근데 미분 안 할 거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미분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얘는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t 더하기 a가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t다. 정리하시면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는 0입니다. 이때 접점이 하나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사용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고 a는 0과 4다.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얘는 이중 접선을 원점에서 가졌을 때 못 갖는 애기 때문에 0을 버리고 4를 답으로 택하면 돼요. 어떤 이중 접선에 관한 고려는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알겠죠? 나중에 때가 되면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 개념을 잡아줄 거예요. 일단은 교육과정 상에서는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가르쳐 진짜 대놓고. 알겠죠? 자, 다음 777. x가 양수, 이건 이제 음함수의 비율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원점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라고. L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L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함수 무슨 함수? 음함수라고 해요. 음함수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의 양변을 그냥 x에 대해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얘는 미분하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만 잘 미분하면 되죠. 근데 이건 곱의 미분이에요. 곱의 미분이어서 처음에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y는 그대로 둡니다. 됐어요? 더하기 x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y를 x에 대해 미분해야죠. y 프라임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합니다. 이게 0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x에 대해, 그러니까 dy dx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정리 안 해도 돼. 여기다 어차피 x는 1, y는 2를 넣을 거잖아.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넣은 상태에서 상상해 정리해봐. 그럼 얼마야? 마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4x 1,2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6이에요. 그러니까 4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고 여기랑 원점 사이 거리를 재는 거니까 d는 루트 17분의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음함수의 미분이 왜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x제곱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이렇게 생긴 곡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1,2에서인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얘는 이제. 그죠? 예. 0의 우측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하니까 x는 양수.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오른쪽만 보시죠. 그럼 되죠. 알겠죠? 예. 그럼 얘는 사실상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 존재하겠는데 이런 느낌이고 좀 다른 거 그려볼게요. 얘 말고 x 뭐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y 플러스 3x 더하기 2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y 세제곱 y 제곱 바꿀까? 좀 이상 좀 더 이상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다시 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y 제곱은 0을 해볼까? 이런 거 말하는 거였어.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막 한 번 꺾이고 막 이렇게 막 감기고 막 이런 형태.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해석을 할 때 아이들이 처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함수이기는 한 건가? 이런 고민하는 거죠. 함수야 미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는 거라고. 함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아니면 미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고 있냐면 사실상 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곡선이 x는 1이고 y는 2 사이에서만 취하는 거예요. 즉 2를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과 2를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을 생각하면 아주 조그마한 정사각형 하나 보이겠죠. 그 정사각형만 딱 관찰을 하면 곡선이 그냥 무조건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얘를 함수 취급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러한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음함수의 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x는 y에 대한 함수이고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동시에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그러한 개념이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